자, 10월 4일이죠. 오늘이 4일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돌아온 첫날이고, 예, 좀 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침에 확실히 병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으니까, 예,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크게 말은 못하고 작게 말은 할 건데, 이건 녹화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한 30분이나 25분 정도 녹화할 내용이에요. 녹화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말을 할게요. 목에 힘을 주면은 좀 아직 물이 가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오늘은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선물 옵션 매매를 안 하고 온리 주식 롱플레이만 하시는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하락하는 날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두렵지 않아야 되는지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긴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포인트가 피어 앤 그리드 CNN 비즈니스에 나오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지수가 지금 17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17포인트 하락은 언제 있었냐면은 2022년 10월 달이었어요. 2022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 10월 달에 지수 막 하락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때만큼 투심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익스트림 피어 구간입니다. 그 말은 지금 극단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뭐 매수도 별로 없고 조금만 매도 나와도 쭉 빠지는 상황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런 구간이 한 2, 3일 진행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신용 손절이 또 며칠 나와요. 신용 손절이 며칠 나옵니다.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침까지 신용이 탈탈탈 좀 털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어쨌든 시장이 빠지면서 담보 비율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이 매도 나오는 금액이 그 매도 나오는 주식수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매도 나오게 만드는 패닉셀이 연장되는 거죠. 패닉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본업 가치와 다르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극단의 공포 구간으로 가면은 한 며칠 있으면 시장이 다시 정상 상태로 좀 돌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거의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도 보시면은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10월 7일부터 쭉 보시면은 언제 정도 지나갔냐면 10월 17일까지 한 열흘 검은 날짜로 한 6일 7일 정도 지났을 땐 결국은 다시 시장은 정상 방향으로 가기 위한 궤도 수정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극단의 공포는 보유자분들은 그냥 스테이 하시면 되는 거고 여유가 되신 분들께서는 내 종목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익스트림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의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해야 된다.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이제 비 내리는 것도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익스트림 피어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가 거의 저점이었죠. 시장 분위기가 저점이었다는 얘기는 다시 시장 분위기가 고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언제나 시장은 끝이 있고 다시 턴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미국 야간 시장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가만 보시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사실 한국 시장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좀 컸을 텐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10년물 그다음에 30년물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한국 멀티플이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0월 전까지는 멀티플이 9였다면 이제는 8이나 8.5로 하향되는 거죠. 8이나 8.5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EPS는 동일해도 하향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포지션을 리밸런싱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야간에 빅테크 섹터가 전반적으로 빅테크 섹터가 다 하락을 했죠. 빅테크 섹터가 하락했다는 얘기를 또 보시면은 기술주가 조정받는 건 결국은 시장의 멀티플을 하향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S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홈디포, 이거는 좀 제외할게요. 홈디포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 쪽 섹터들이 빠졌죠.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은행과 캐피탈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평가 손실이 증가한다는 우려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정부 채권의 가격 하락은 은행 및 금융사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평가 손실이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추가적인 미평가 손실 확대 우려로 먼저 시장의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사들의 미평가 손실이 커지다 보니 시장에 그거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거고, 리밸런싱이란 말은 포트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익 가치가 훼손하다 보니 멀티플은 동일한다고 해도 EPS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사가 매도가 좀 컸었고요. 이쪽이 다 금융 섹터죠. 파이낸스 섹터. 그리고 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 성장주 섹터들이 멀티플 하향을 겪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겪으셨잖아요. FMC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하면서 어떻게 됐죠? 계속 기술주 섹터들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시총이 줄어드는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루 이틀짜리 단기적으로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면 다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다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해외 시장을 보면은 미국 US 테크 맥이 야간 시장에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는 야간이죠. 아침에 0.17이었는데 0.33%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고요. 니케이 지수는 0.55%밖에 안 빠졌는데 타픽스 지수, 은행 지수가 많이 포함된 타픽스 지수는 은행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타픽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6%까지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저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지수는 지금 중국은 중추절과 국경절로 인해서 휴가 기간이죠. 하지만 여기도 선물시장은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시장 지금 한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좀 두드겨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2.57%, 왜냐면 IT 섹터가 전체 시가총액이 한 30% 이상
영향을 주다 보니까 3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기술 성장주 쪽을 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멀티플이 하향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미결제 선물 매도 미결제 늘어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도 한 1% 정도 빠지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전체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을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유독 특이하게 가장 많이 이렇게 빠진다. 선물 옵션 플레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른 국가 대비해서 많이 빠질 경우에는 나중에 밸런스 스프레드 전략에 의해서 반등 또한 또 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알다 보면 시장을 좀 보기 좀 편하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중국 시장 쉬고 그다음에 뭐 대만도 어쨌든 휴가 기간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선물 하락할 때 일본의 금융 섹터 타픽스 지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니까 저기 저만큼 빠진 건 이해가 된 거지만 타픽스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한국 증시 요거는 선물 매도 플레이가 더 크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매도하면서 현물이 조금만 매도 나와도 사람들이 손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달 말부터 과매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지난달 말부터 9월 말부터 과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시장에 반대매매 회피 주식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반대매매 회피 주식이 또 다른 매도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란 얘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며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 빠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은 뇌동매매들이 많죠. 조금만 빠져도 일단 선전해고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산다 이런 마음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 포트 이렇게 봤고요.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보시면 106달러까지 가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지난달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05달러 넘어가서 106달러 돌파를 할 때 한두 번 정도 시장이 좀 두들겨 맞을 수 있는데 원래 시장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월 13일이 미국 실적 발표 구간인데 그 구간에 맞춰서 아마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은 날짜로 5일 남았는데 제대로 한번 시장을 휩쓸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자, 오늘 그리고 경제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전일 야간 시장에 나왔던 미국 고용노동부 졸투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했던 건 880만 개의 일자리가 오픈될 거라고 봤었지만 880만 개의 일자리가 오픈될 거라고 봤지만 실제적으로 960만 개 960만 개 일자리가 오픈됐죠. 그래서 지금 졸트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실제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일자리
고용 부분은 경기 확대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일자리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한국이고 일본이고 반도체 업체들, 그 다음에 한국 다른 업체들, 그 다음에 미국 업체들, 유럽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팩토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 추요는 계속 유지될 거다. 이 전략적인 정책은 바이든이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끌었던 그 부분인 거죠. 왜냐면 자기 재선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다운시키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그거로 인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거긴 하지만 큰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죠. 미국 고용노동부 졸투보고서가 높다 보니 고금리 상태가 오래 갈 거다. 이 얘기는 사실은 올해 초부터 저를 만났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어 앤 롱거,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건데,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는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큰 심각한 금융위기는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고금리 상태가 끝날 때쯤, 거의 끝날 때쯤이란 얘기는 실제 시장이 부러질 때가 다가올 때쯤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미국에서 뉴스 나오는 게 내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다. 그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큰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실제적인 가봐야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시장의 우려는 커지겠지만 크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테고 그때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쭉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잠깐 보면 우리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창구로 한 7,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죠. 그리고 선물 계약수로는 9천만 계약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7,500억 정도까지 갔다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수량으로는 거의 9천만 계약까지 되다 보니 금액 대비해서 계약수가 좀 많죠. 그 말은 싼 계약수를 많이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싼 계약수를 많이 밀어제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전체 보시면 이게 아침에 194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딱 한 번만 체크해 놓고 그냥 만 건데 코스닥 비차익 매매는 봤을 때 영구시 근처에 현물 매도가 1948억 정도였고요. 포트에서 888 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량으로 지금 다시 지금 1시 반 정도 된 지금 상황에 다시 이렇게 보면은 2,500억 13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물 매도가 2,561억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4시간 동안 한 500억 정도밖에 매도 안 나온 거예요. 그쵸? 아침에 짧은 시간 내에 한 2, 30분 내에 매도를 확 해버린 거고 그 이후로는 크게 지금 매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00억 이상 57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4시간 동안 570억 매도 나왔다는 거는 뭐 큰 것도 아니었던 거죠. 자, 수량으로 봤을 때는 오늘 얼마나 많이 매도 나오느냐 2,904만 주네요. 2,904만 주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2,904만 주 매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마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을 테고 그 이후에는 시가총액 작은 거 위주로 아마 매도량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매도하고 손절하고 이런 게 많은 거죠. 내 종목 빠지는 거. 근데 결국은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슬슬 올라온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묶여 있는 분들께서 스테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매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매년 9월달 정도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대급으로 미결제가 여기 보시면은 12월달 선물 롤오버를 할 때 12월달 선물 롤오버를 할 때 9월 만기가 9월 14일이었죠. 이때 선물 롤오버 할 때만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21일 날 11,700주, 11,700계약, 26일 날 1,600계약, 오늘 역대급으로 18,900계약, 2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제대로 지금 2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언제였냐면 작년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10월 빠질 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코비드 19 때문에 2020년 3월 달에 지수 빠질 때 2020년 3월 달에 지수 빠질 때 하루에 2만 계약 정도 선물 막 매도 나올 때 그런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또 있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외국인 창구가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털어버리려고 3,500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5천억. 양 창구가 오늘 1조. 선물도 1조 가까이 매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물도 1조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예. 포트 리밸런스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나오죠. 아침에 보니까 에코프로, 이 코스닥이죠. 에코프로 BM이 둘이 합쳐서 한 340억 정도 매도였는데 다시 딱 누르니까 에코프로 BM이 한 600억 가깝게 600억 넘게 지금 매도 나온다. 그 말은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애들 보면 뭐 루닛, YG, 알테오자. YG는 계속 빠질 때마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죠. 예,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트 시가총액 상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 전체 보시면은 오늘 셀 사이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지 번호 단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네이키드 창구로 외국인 창구, 기관 창구 매도는 많잖아요. 예, 우리가 보이는 건 매도가 많은데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오늘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게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유한양행, 한올바이오, 삼성전자, 미래에셋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사실은 웃긴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전혀 반대 상황이 가고 있죠. 사실 한국 시장을 죽일 거라고 했으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같이 매도하는 게 정상인데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반대 사이드로 하이닉스는 매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으로. 근데 한국 시장을 완전히 죽일 생각은 없는 거죠. 지금 선물로 윽박지러서 여러분들 손절 나오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저는 뭐 걱정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사실 오늘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와중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왜냐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네이키드로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평가 손실이 커지는데 한국 은행들의 특징은 뭐냐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한국 은행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정부 채권 이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뭐 정부가 망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채권 미평가 손실을 상계하는 시장 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 수익 수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증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재밌는 상황이죠. 예. 좀 재밌는 건 또 웃긴 건 삼성생명이 채권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미평가 손실이 커지는 와중 속에서도 오늘 삼성생명이 2.7% 올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더 웃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진짜 때려 죽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예, 포트 리밸런싱 차원에서 삼성전자 매도하고 하이닉스는 매수하는 거다. 진짜로 매도할 거였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패키지로 같이 매도했어야 되겠죠. 예, 크게 뭐 전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을 좀 봤고 그 다음에 막대기 이평선을 보다 보면 뭐 맨날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제가 어제 야밤에 써놓고 잠을 잤죠. 어제 야밤에 써놓고 잤는데 어, 로시 하샤나에 팔고 용키프로에 다시 사라 이런 내용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오늘 아침 시장 스크린한 내용 저장해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